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 시간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늦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퇴근이 이르신 분들께서는 저녁을 벌써 드셨을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이실 수도 있고, 아직은 뭔가 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시각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여러 개라서 제가 8시부터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8시 부터 한 30분 전인 7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8시부터 더 또 들어오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7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트민트님께서 가장 먼저 와주셨고요. 그리고 강물님께서 일찍 오셔서 민트민트님 막 겁을 주셔갖고 민트민트님께서 도망을 가실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이 판세 분석에 대해서 강물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물님. 네. 김이라님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찌님께서도 오셨고요. 백수진님께서도 오셨고, 까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누리님께서 그 운동하셔야 돼서 큐팅 하신다고 메시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강경옥님께서도 채팅 남겨주셨고요. 소국향기님께서도 오셨습니다. 혜영님 어서 오십시오. 저녁 시간에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로빈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는 대부분 좀 하셨나요? 저는 오늘 저녁 식사를 좀 스킵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일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량이 필요해서 저는 뭐단 거라든지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사실 뭐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일단 그 필요한 열량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옆에 뭐 이것저것 군것질도 하고 뭐 먹는 것도 땡기는 대로 먹는 편이에요. 이제 당뇨도 많이 나아지고 해서 사실 먹는 거를 조금 약간은 좀 그렇게 조절을 아주 타이트하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며칠 또 먹었더니 얼굴이 또 되게 그건 분 게 아니고 좀 얼굴이 살이 찐 거 맞아요. 살이 최근에 체중이 좀 늘어서 오늘부터 또 바짝 또 그 1일1식을 터프하게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1일1식을 또 빡세게 하려고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녁을 안 먹는 날은 확실히 힘들어요. 예. 처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가 좀 힘들어요. 예. 백수진님, 지각생 아니죠? 이 시각에는 지각생 거의 제 시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예. 아, 김조조님 오셨고요. 알로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제니한님 오셨고요. 예. 그렇죠. 김조조님 또 식사 중이신데 또 굳이 또 이렇게 또 채팅창에 또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수키님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네, 네, 항상 내일부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긴장을 안 하고 뭘 먹으면 금방 티가 나요, 이렇게. 예, 그 화면 모니터링을 해도 그렇고 제 느낌도 그렇고 벌써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항상 체중은 조절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증상이 나아지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좀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로이님께서는 오늘 매콤한 걸 뭔가 드시고 싶으시다고. 국룰이죠, 국룰. 예, 매콤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매콤한 거는 뭐 그냥 정경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강물님 제일 좋아하시는 반찬이 김장, 통무김치. 최고죠. 예, 김장, 통무김치. 예. 그다음에 알타리 김치. 전통적인 우리 김장 할 때 그런 거 담그지 않나요? 대부분. 예. 휴일 아침님께서도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 알타리 김치가 그거 아니에요? 그 총각 김치라고 하는 거? 총각무 이렇게 무 있고 이렇게 무청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그냥 다 좀 넣어서 하는 거?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셔서 고향이 저희는 그 김치 같은 거에 젓갈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서울식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분이고 어머님은 경상도 분이어서 어, 음식이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전라도식은 사실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 취향대로 먹던 그
아버님 젊으셨을 적에 저희 식단 김치 같은 걸 보면 음식을 보면 전라도 음식은 양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 뭐 이런 것 때문에 양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무래도 주방장이 경상도 출신의 주방장이다 보니까 음식이 경상도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젓갈이 들어간 그러한 반찬들이 좀 있어요. 예, 제니하님. 그래서 대부분 그 연세도 드시니까 좀 자꾸 짠 걸 드시려고 해서 제가 가끔씩 잔소리 좀 합니다. 배추값이 뭐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경수님께서 다이어트 늘 힘들다고. 그러니까 저처럼 식욕이 또 왕성한 이 입맛 좋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피오나 공주님 어서 오세요. 네. 소옥향기님께서는 지금 요리하시느라고 저녁 준비하시는구나. 네. 맛있는 저녁 하셔서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 저희는 뭐 거기 그 지역에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뭐 이거 구분 없이 물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예. 강나루님 오셨고 헤일리님 오셨네요. 스카이님 김치는 다 액젓들이 들어가요. 예, 맞아요. 예, 그 젓갈류가 좀 많이 신경 써서 넣으시더라고요. 예. 피노키오님 지각 아닙니다. 네. 놀면 뭐해 TV님. 아니 놀면 여러분 놀면 뭐해 TV님 오셨습니다. 지금 아주 그 대쪽 같은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잘 날려주시는 우리 놀면 뭐해님 오셨네요. 어제 깜짝 놀랐네. 닉네임 보고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제 방송까지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놀면 뭐해 TV님 가끔 가서 몰래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지난번에 또 인사를 드렸더니 또 이렇게 답방을 오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제인킴님 모셨습니다. 뉴질랜드시군요. 제인킴님. 뉴질랜드 시간으로 지금 11시 37분. 거기가 좀 빠르네요. 네, 블루사파이어님 오셨고, 놀면 뭐해님, 복수복수. 놀면 뭐해님, 우리, 혹시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놀면 뭐해 TV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하고는 구독자 수 증가되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는데 그 구독자 수 문제가 아니라 놀면모의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똑 부러지는 놀면모의 님도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예, 그 저희 어머님도 경상도 분이라 저는 사실 뭐 부모님이 경상도 전라도 오셔갖고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다 귀에 익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고향이 경상도 쪽이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외가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숙한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즐겁게 방송 보고 있습니다. 백수진님, 제 사진 아니에요. 제 사진 아니에요. 알로에님께서도 경상도세요? 네. 저는 외가가 경상도다 보니까 저기 울진 쪽이에요. 그래서 울진님하고도 그때 처음에 저희 어머님 그 고향도 좀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그 놀면 모해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영광입니다. 놀면 모해님. 시간이 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가끔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 되는 대로 놀러 가겠습니다. 사실 저 놀러 자주 가요. 근데 인사를 제가 안 드리고 그냥 나와요. 괜히.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같은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께서 으쌰으쌰 해서 서로 뭐 단합이랄까? 서로 뭐 연합이랄까?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힘이 있어야죠. 예.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각계 격파로 들어가는 것보다 결집을 해서 전체의 힘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고향이 뭐 그렇다 해서 어떤 식으로 전형적인 어떤 성향을 갖췄다라고 보는 건 요즘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머님 아버님은 전라도 경상도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 영향으로 인한 뭐 그런 경상도 전라도에 대한 이런 편안한 성향을 갖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한창 이 머리가 커지는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그 30대, 40대는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저보고 싸가지 없다는 말씀도 하실 정도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예.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많은 분들께서 너 왜 그래 이상해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정체성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 소향기님 부모님께서 영덕이시구나. 저희 어머님도 그 영덕 그쪽 뭐 어디라고 그때 구포 뭐 영덕 울진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까망님께서 우리 소중한 진보 채널들 무한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구미님 심콩 하시고 오셨어요. 항상 심콩 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존 케이지님 어서 오세요. 네. 꼬미무님 어서 오십시오. 강물님께서는 항상 저 표현하시는 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한 글자도. 아, 근데 뭐 강물님께서는 뭐 딱 저 표현을 본인한테도 정확히 같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뭐 저는 사실 불편하진 않아요. 예, 근데 강물님은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거, 네, 팁을 알려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그 까망님께서 지금 진보 채널들 무한 응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이 참 이 시절이 참 수상하고 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게 참 힘든 터프한 시절인데 어, 제 웃음소리가 귀엽습니까? 김없다가 오타시죠? 귀엽다는 말씀이시죠, 혜영님? 네, 감사합니다. 그 메인 큰 채널들 있잖아요. 큰 채널들, 예, 큰 채널들이 있는데 큰 채널들은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 20만, 30만, 40만, 50만 뭐 이렇게 넘어가는 채널들, 60만, 70만 이상 되는 채널들은 각자 가는 길들이 다 있죠. 방향성을 갖고 뚜벅뚜벅 가면 되고 뭐 저도 지금 2만 명 되어 가는 채널이고 우리 놀면 뭐해님께서도 이제 곧 2만 명이 되시는 채널 정도 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뭐 꽃미남 TV 하시는 분 정민수님이 뭐 한 5만 돼가는 채널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한 저는 그러니까 1만 명 이제 좀 넘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마이너 메이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4만 5만 이하의 그 소규모 채널들은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도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고,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많이 돼요. 예, 의지가 많이 되고, 그 일단은 그 유튜브를 하시지 않는 일반 진보 진영의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이 유튜버들이 진보 유튜버들이 좀 조화로운 모습으로 불협화음 없이 한 방향으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앞선에서는 뭐 40만, 50만 이상의 큰 채널들이 가고 그 뒤를 뭐 이를테면 뭐 만에서 5만 사이에 뭐 10만 이하의 그런 채널들이 또 소규모 이렇게 그룹핑이 돼갖고 그쪽 나아가고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수진님께서 강물님 채팅 보고 합시다. 차단 풀어줘. 아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물님 왜 이렇게 차단권에 많이 엮여 있으세요? 빨리 어떻게 좀 백수진님과 잘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제가
참 외람되지만 이 50이 넘어갔고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는 나이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귀여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 귀여운 방향을 접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트영님께서 오늘 처음 인사드린다고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트영님.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놀면 뭐해님께서 지금이 딱 좋으시다고, 너무 커지면 자괴감 생기실 것 같다고, 영양 부족하시다고. 그런데 저는 영양이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고 에너지가 훨씬 더 넘치셔서 더 큰 채널로 이렇게 해서 좀 앞에서 이 좀 전사스러우시잖아요. 딱 말씀도,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말씀도 시원시원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사근사근하게 진짜 지난번에 어디 저 한강 어디쯤에서 선상에서 돈가스하고 생맥주 드실 때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셔갖고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또 누구 잡으러 갈 때는 아주 그냥 단칼에 그냥 제압할 수 있는 아주 담백하고 강력한 힘 있는 목소리로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매력들이 막 섞여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뵙고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보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진보 진영의 이 앞선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종종 가서 뵙고 했습니다. 오늘 MBC 무슨 일 있었죠, 쭈쭈님? 네, 그 말씀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라이징 선님 감사합니다. 네. 조선이님 어서 오세요. 오늘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돼서 1시간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조금 3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꼬미무님께서는 50대 지금이 딱 좋은데라고 하셨어요. 저도 20대로든 가기 싫고 30대로도 가기 싫어요. 저도 지금이 딱 좋아요. 까망님께서 MBC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MBC는 당분간 공격을 좀 심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민트민트님께서 네, 저 진짜 50대입니다. 54세 닭띠 69년생. 무거운 소식 아니에요. 근데 뭐 무거운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거운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벼운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 취소된 거는 그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발표되는 거로 봐서는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또 분탕질하는 한 명 때문에 조금 그래요. 예. 참, 이 정치라는 것이, 진짜 헤일리 도움이 안 돼. 그런 말씀을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툭 던지신다니까, 헤일리님이. 그리고 제 반응을 보신다니까요. 저를 이렇게 약을 올리시고 제가 당황하는 거 보는 거를 즐겨 하세요. 저 헤일리님께서 최근에 뵈면 예.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라 이제 뭐가 많겠죠. 저는 최대한 어, 많은 다른 평론하시는 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올리시는 그런 내용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거나 조금 더 넓은 틈에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께 이제 좀 많이 맡겨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훨씬 잘하시니까. 제가 해봐야 뭐 어차피 그분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예. AJN님, 닭띠가요? 왜 반응을 하시는지요? 아니, 헤일리님은 저렇게 저를 이렇게 쑥쑥 찌르는 걸 재밌어서 하시는데, 제가 매번 당하는 기분이 들어갖고, 예.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 그러기도 되게 웃기고, 유치하고, 그렇다고 하기도 웃기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질문만 하세요, 요즘. 네. 113, 112, 진짜, 요즘 아주, 제가 조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기대를 자꾸 하게 됩니다. 네. 네, 조정훈 의원이 지금 분탕질을 한 명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표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실 것 같습니다. 블루사파이어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주미님께서 인사를 하시고 들어오셨어요. 네, 몰래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가시는 거 제가 모릅니다. 다른 분들도 모르시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셔서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몸이 불편하시군요. 조금. 네. 그런데 좀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고 편안하셔서 이렇게 인사하신다고. 여러분들 이주미님 처음 오셨고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 용기를 갖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형님께서는 고문은요? 무슨 제가 무슨 고문입니까? 고문 아니고요. 그냥 같이 사자우님, 김고원님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로.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저기 유튜버 분들이나 우리 잼딸들 하고 같이 집회 같은 거 할 때 같이 저희 이제 하는 거를 하죠. 제가 무슨 고문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사자우 김공원님을 어떻게 제가 무슨 뭘 고문을 합니까? 네, 그런 거는 제가 뭐 아주 못합니다. 예. 네, 놀면 뭐해님 감사합니다. 네. 몸무게 아니에요, 저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시니까 제가 아주 미치겠습니다. 고문은 저는 그때 말씀은 드렸지만, 네, 열린민주당 사회복지 분야 고문은 하죠. 자문은 하죠, 자문. 예, 그쪽으로. 예. 거기는 이제 하기로 했고, 이 뭐 유튜브 모임에서 제가 사자우 TV의 김공원님께 제가 무슨 자문하거나 고문쯤에 되는 말씀을 드릴 자격은 아직 안 됩니다. 예. 그냥 하시는 거에 같이 동참한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예. 네. 여러분들께서 이주민님께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채팅 창을 저희 라이브 방송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헤일리님께서 오늘 사자우 라방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건 꼭 해주세요. 그래야 김공원님이 저 좋아해 주세요. 네. 갑자기 또 몸무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백수진님 당뇨약은 요즘 전 끊은 지 오래됐고요. 예, 지금은 많이 이제 컨트롤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많이 이렇게 있죠. 예. 네, 쭌쭌이님 오늘 현대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 7분 돌아가셨다고 방송 봤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런데 그런 화재 같은 경우 사고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인재일 경우가 많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보통의 안전에 대한 그런 뭐 조심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좀 부족해요. 예. 헤일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존케이지님, 네, 동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트형님, 네, 저는 뭐 같이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끝까지. 예. 월요일이고 분위기도 무겁고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에 이은 뒤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혜영님께서 제 덕분에 제 방송이 너무 가족적이고 따뜻하다고 하시는데 다 여기 제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예. 굉장히 또 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빨리 뭐 정치에 대한 얘기나 하고 뭐 좀 강하게 좀 메시지 넘기고 좀 이렇게 그래야 사람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마음도 후련후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방송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사실은 뭐 이런 많은 말씀 나누는 게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예, 시간 또한 뭐 처음에 시작해서 한 30분 동안 인사만 하니까. 네. 꼬미무님께서 복지 정책에 1조
부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등량 칼바이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사자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저한테는 고문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랬어요. 저 무슨 갑자기 고문 그렇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네. 아, 대한민국 권리당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신박한 신박사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하십시오, 헤일리님. 네. AJN님, 윤통 정부 안에서 사건 사고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젓꼬라지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은 뻔하죠. 대통령이 저런데 나르고 못할 소냐, 뻔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일 안 하는 총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줄줄이 난리 날 겁니다. 네, 하하하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선이님, 네, 사자우 김공원님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솔직하시고 너무 좋아요. 트형님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만나면 뒤통수 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뒤통수 안 때리고 물어도 되냐고? 아, 깨문다고요? 진짜. 아니, 어디를 깨무신다고 그 물으시려고 그러세요. 아우, 진짜 너무하시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수 더 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박연숙님께서 이제 식사 다 끝나셨나 봅니다. 네. 식사하시고 나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고, 좀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바로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효진님께서 심콩 심경수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헤일리님 저렇게 짓궂으세요. 질문을 저렇게 짓궂은 질문을 저렇게 하셔서 제가 항상 예상치 못한 질문을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질문에는 제가 얼굴이 잘 안 빨개지는데 헤일리님 질문에는 얼굴이 가끔 빨개집니다. 예. 아니다. 헤일리님 질문에는 거의 얼굴이 빨개져요. 질문이 좀 짓궂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자, 이제 뭐 한 30분 지났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어유, 120분 정도나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참나, 마음이 저쪽 가 있다 보니,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쨌든 본인이 사고는 쳤어요. 제가 볼 땐 그건 팩트는 팩트, 그건 맞아요. 예. 아무리 제가 200번, 300번을 들어봐도 그거는 바이든이라고 말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보도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전해진 그 내용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아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가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이 넘어가면 주말이 넘어가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 초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했죠. 예.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입장 표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기고 바득바득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 너네가 잘못 들었다. MBC 니네 왜 그런 짓을 해? 뭐 이런 논조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니네 완전히 우리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지금 MBC를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동안에 MBC가 좌표 찍힐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유일하게 저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기존 언론 아닙니까? 언론사 아닙니까? 방송사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보기 싫었을 거겠습니까? 정말 쟤네 왜 저래? 정신이 저거 있어? 막 이런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걸린 거지. 예.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전부터 나오는 말이 뭐 고발 벌써 했고요, MBC. 예.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서 MBC가 제후에 뭐 광우병 사태 때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라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든가 뭐 그리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
그렇게 저자세로 굴종의 외교를 했다든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를 왜 그딴 식으로 가서 만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들려 나오니까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또 소환해 갖고 그 난리 치는 거예요. 창의력도 없어. 고민도 안 해. 그냥 예전에 그 전 정부에 무조건 떠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편한 방법이죠, 사실. 근데 그런 방법이 먹히겠습니까? 예? 게으른 농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예. 그냥 우겨버리는 거야. MBC 그거 사실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 나와갖고 도어스태핑인가 아침에 또 그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또 그랬잖아요. 사실 아니라고. 그리고 왜 그 친하게 지내는 우방과 혈맹 관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너네 그거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미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편안한 상태에서 말을 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그거를 또 철저히 조사를 한대요. 어?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는지 저는 막 아침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는데 좀 뭐 그냥 제정신인가? 그냥 뭐 완전히 무슨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렇게 우습게 하나? 우리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우기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속아 넘어가나? 어?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린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넘어가나? 너무 검사의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그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강물님께서 쭉 채팅창에 남기신 글도 그런 방향인데 어, 이 정권의 그 장래성, 미래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게 되는 요즘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겁나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참견하고 싶지 않았던 분들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촛불행진 하는데 주말 집회 같은데 탄핵 구속 집회에 참석하실 수가 있는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소국향기님 그렇게 생각해서 못할 거라는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검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와 관료들이거든요. 이제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정부의 관료란 말입니다. 검사가 아니고. 검사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국민들께 본인을 대통령직에 만들어준 국민들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뭐 실수에 대한 인정이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검사들의 구태여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저렇게 개망신 당하고 다니잖아요. 예. 나효진님께서 이제 슬슬 코로나도 잡혀가니까 겨울에 모여서 집회 한번. 네. 아마 그를 위해서 지금 군불이 계속 떼지고 있는데 주말마다 모여지는 저 집회 참여 인원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진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주말에 모이시는 분들이 장난이 아니고 일단 서울에서 곳곳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지방도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지방 몇 군데에서 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민트민트님 같은 경우도 정치 전혀 관심 없던 분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또 진보 진영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저도 이
유튜브를 다른 걸 하다가 제가 이 정치 쪽의 유튜브를 저는 완전 그러니까 무관여가 아니고 정치 혐오층이었어요. 아, 저 완전히 저기 내가 왜 저 짓을 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그때 당시 작년에 보니까 너무너무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방적인 수세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기가 딱해서 어, 저도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심을 갖고 이쪽 보니까 아 여기도 참 복잡하고 이해할 역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인호 공주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오신 거 몰랐습니다. 이인호 공주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도어스태핑에서 한 발언을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 그 기사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저분들은 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저 정권에 계신 분들은 국민들이 본인들이 말을 하는 대로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깨줘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집회를 슬슬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되시는 대로 주말 집회에 가까운 곳에 가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참석하시는 이제 슬슬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위 참석하시면 일단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답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집회에 참석해 보세요. 정말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저희 더탐사의 낙계종 아시죠? 낙계종에 나오시는 그 김군수 소장님, 네, 김군수 소장님 저랑 패친이신데 김군수 소장님 김현님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제가 조금 더 뭐랄까 이제 좀 인지도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놀면 뭐해 TV님께서도 오셨었어요. 아까 지금 귀팅을 하시는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놀면 뭐해 TV님께서도 오셨었어요. 어제 방송에서는 엑스킬라님께서도 오시더니 오늘은 또 놀면 뭐해님께서도 오시고 참 제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깨뽕을 빼야지 또. 발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효님 깜짝 놀라시네. 이인호 공주님 핵심을 확 찔러주셨어. 인지도보단 인기 상승 중. 찐찐이님 스케일 커진 심콩. 구닥다리님께서 또 박수 쳐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로 쑥쑥 크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그 김군수 소장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신청곡 오늘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그 위주로 한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기다린다님께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불러주라고요? 제가요, 직접?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헤일리님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아직. 그 정도는 그 전에 대통령 바뀌어야죠. 예. 김현님 네 운동하십시오. 예. 그 주디스 조이님께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는데 댓글 달게 만든다고 하시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그 김근수 소장님 글을 보니까 해외에 그 미국하고 미국, 영국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었나? 하여튼 해외 주요 외신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그 반응들, 네, 그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딱 느낌이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딱 들어오는 그 정리되는 표현이 딱 뭐였냐면
외국 사람들은 거짓말장이 정말 싫어한다. 예, 그거 딱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자꾸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오네. 오늘따라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외국에 대해서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처신을 너무 잘못했어요. 대처를 그거를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라고 디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너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정의가 돼버려서 이제 주홍글 씨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유, 정재준님 어서 오십시오. 널브님께서도 오셨네요. 판다 똥치님께서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뭐냐면, 본인이 망신당하고 본인이 거짓말장이라고 네이밍이 되고 주홍글 씨가 붙고 외국에 나가서 그런 대우를 받아도 뭐 이렇게 이상한 대우를 받아도 저는 뭐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저하고 관계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일인데 그게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간 거고 이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외교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없습니다. 이미 거짓말장이로 찍혔습니다. 낙인이. 그러면 그러한 외교적 관계에서 손해보는 건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절대 특히 다 이 거짓말은 좋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요. 특히 서양 아이들, 특히 미국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거짓말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그레니님께서도 오셨고, JR님께서도 두 번째 라이브 들어오셨다고 오셨고요. 시연님께서 또 행복기부 동참해 주셨어요? 요 행복기부 여러분 동참 가늘고 길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도 꾸준히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 금요일 날 요거 한 달 동안 모인 기부액 그리고 기부 두 군데 한 곳 해서 정산해서 여러분들께 리포팅 해드리겠습니다. 원석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분야의 박사냐면요. 저는 그 사회복지 전공 박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뭐 드리던 말씀, 제대로 삽시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드리던 말씀 이어 나가자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해요. 앞으로 향후 뭐 최장 5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그 임기를 다 채우는 때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향후 5년은 외교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 어떤 이득을 크게 얻는다? 외교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했던 걸 이룬다? 성취한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예. 서양 애들은 그 거짓말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말 변명하는 것도 안 되고 일단 너 거짓말 했어? 그럼 진짜 상대를 안 해요, 그냥. 예. 실실 웃으면서 그냥 상대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생각보다 느낌보다 훨씬 강해요. 예. 2주 후에 노나라 라이브요? 심쿵 기자님하고 하는 건 아직 안 잡혔고요. 그건 뭐 작가님께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10월 둘째 주에 노나라 라이브는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노나라 라이브 그때 진행될 것입니다. 네, 정재준님 맞습니다. 이낙연이 언론 개혁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고 정말 돌부처님께서도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말하면 그냥 검찰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저는 그래서 오늘 발표, 오전에 발표, 도어 스태핑에서 MBC를 좌표를 찍어서 MBC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저들의 태도를 보고, 아, 정말, 쟤는 참, 진짜, 뭐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 생각이 주호영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표현이 우리나라 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어도 그 문제가 된다라고 비교적 덤덤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평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마저도 오늘부터 MBC를 죽이기 위한 공세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 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너무나 서투른 이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은 그렇게 넘어가죠. 근데 향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 향후에 우리가 외교적 관계에서 얻게 될 불이익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푸른 청아님께서 구독만 하시고 처음 라이브 들어오신다고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 청아님. Feel Free지아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외교는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당분간은요. 네, 네, 한지훈님 맞습니다. MBC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MBC에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가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MBC가 하는 모든 그 영상들의 그 댓글이나 좋아요도 좀 많이 참여해주시고 MBC를 많이 좀 만나면 좋은 친구니까요. MBC 문화방송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Feel Free지아님 맞습니다. 정면 돌파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공법이 맞습니다. 그래야 미국 사람들도 그래도 지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네. 괜찮네 저 대통령. 그래도 지네 나라를 대표해서 와서 그래도 우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인데 미국 대통령한테 저렇게 우회에 대해서 할 말을 하네. 괜찮은 애인데 이런 평가를 받아요.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짓말을 해버리면 걔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완전히 쫄보 새끼네. 저 거짓말 해야 되네 저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가장 우선적인 거였죠. 근데 그걸 그 판단을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나게 그 고민거리였던 거죠. 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게요. 동접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할 때 비해서 많이 이제 찾아주셔서 제가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젠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Feel Free지아님 말씀처럼. 네. 대우조선이 한화에 팔린다고 합니다. 예. 그 뉴스도 아까 스팟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네, 김일환님 말씀 맞습니다. 외교 참사는 그저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국가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교만큼은 참 잘했어요. 방향키 균형을 정말 저 어떻게 저걸 해결할까 했는데 원활하게 잘 균형을 맞추고 신북방, 신남방 정책 외교 무대의 그 장도 우리 주변의 강대국만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무역을 통한 무역 수지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에는 무조건 머리를 수그리는 정말 굴종 외교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등 돌려버리고 그나마 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든한테 가서도 미국 가서도 저렇게 자기가 실수를 하고 우리나라 와서 거짓말 해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버렸고 이제 끝났어요.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이제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퍼져버렸고 대처를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근수 소장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외국의 언론사들이 저렇게 정리했으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그걸 처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말들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의 보도보다 조금 더 10분인가 15분인가 일찍 말을 했대요. 그래서 MBC가
더불어민주당과 유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아니 그거는 방송하기 전에 그 기자가 어 야당의 원내대표한테 먼저 줄 수도 있는 거고 야당 원내대표도 정치인인데 더 정보를 빨리 입수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소위 말하는 빨대가 꽂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야. 아니 10분 15분 빨리 먼저 발표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또 이거 흥분하게 되는데 주광덕 의원 지금 남양주 시장 되어 있는 주광덕이가 주광덕 씨가 조국 장관 따님 그 생기부 그거 개인정보 들은 거 그거 온 국민 앞에서 까발려진 거 그거 조사했어요? 자기네가? 기사 어차피 발표되는 기사를 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10분 15분 일찍 발표한 것을 주광덕 씨가 한 만행에 가서 어떻게 그거를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조이풀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광덕이라는 사람을 정말 증오하거든요. 저는 정말 싫어요. 자기도 자식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검사였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개인 신상에 들어있는 그 조국 따님의 신상, 개인적인 신상이 들어있는 학생 때 생활기록부를 그거를 그 만천하에 공개를 해야 합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자기 자식 거를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요. 그걸 보는 조국 장관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 주광덕이라는 사람이. 근데 또 남양주 시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저 국민의힘 집단에 있는 사람들 저는 아무리 권력에 그 모든 것을 걸고 권력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저는 참 네, 존 케이지님 제가 지금 그 주광덕 씨만 생각하면요 제가 저는 진정이 안 됩니다 진짜. 필프리지아님께서는 최동석 소장님과 같이 할 때부터 팬이셨다고 감사합니다. 대화 참여도 종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뭐 이런 어떤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 기본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예. 염선홍님 말씀대로 MBC 고발한 사람들도 오늘 무고죄로 진짜 어떻게 고소해야 돼요. 그 사람들. 네, 속향기님. 그 영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만났을 때 진솔하고 진실돼서 좋다고 했다는 영상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봤는데 그 오늘 제가 제 채널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저작권 때문에 올릴 수는 없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 영상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영상이요. 어, 이 문 대통령을 이렇게 팔을 잡고 먼저 다가가고 미소를 짓고 하는 게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 그건 누가 봐도 반대. 그래서 참, 마음이, 야, 불과 1년도 안 되는 요 간격의 시간에, 세월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국민들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자괴감에 빠집니다, 진짜. 예. 홍길동님께서 오셨습니다. 더 타면서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돌부처님 원희룡도 싫다고 저도 싫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또 제가 제주도 있을 때 그 원희룡 씨가 도지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주도청에 왔다 갔다 하고 원희룡 씨는 한번 만난 적도 있어요. 직접. 예, 찾아가고 만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사람. 예. 원희룡이라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미 좀 망가지긴 망가졌는데 그래도 잘 국민들이 그래도 대신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점점 진실의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고 극복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현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존 케이지님께서도 희룡 싫다고. 예, 전 무지하게 싫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제대로 뭘 하지도 않으면서 그 지금 또 오늘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성남 FC 관련돼서 네이버 차병원 또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당대표 관련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 성격 갖고 있는 비영리로 유지되던 은행도 오늘 압수수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경찰이 이미 불송치로 결정을 했는데도 다시 검찰이 담당 검사를 바꾸면서까지 다시 수사를 시작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무슨 검사 세상이에요. 검사 세상. 압수수색 세상이고. 예. 널브님, 저 썸네일의 사진이요? 저희 우리 저 국민 밉상 중에 한 명이에요. 예. 툭하면 압수수색이죠. 툭하면. 그게 뭐 자기네들이 뭐 얻는 게 있든 없든 그냥 압수수색 해갖고 그냥 터는 거예요. 터는 척해서 국민들 보라 이거지. 얘네가 죄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제니한님 말씀처럼. 커피 향기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지금. 네, 당 정리 지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뭐 전폭적인 지지 일단은 믿고 이재명 당대표를 힘을 실어 드려야 되죠. 그것이 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뭐 당원이 되는 것도 방법이 있고 그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막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정아님께서 윤뚱에게 아부하면 충신으로 보냐고 조선시대 드라마 보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심평 같은 사람이 드글드글 할 겁니다. 막 심평. 예. 그렇게 아첨 아부하더니 한 자리 얻었잖아요. 네. 제가 그 요번에는 참석 못한다고 김공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준님. 네. 제가 그때 선약이 있어서 예. 탐라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진보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 그 조직들이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힘을 전달해 드리는데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로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어디 한 군데 딱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조직화된 어떤 조직력을 보이고 그런 조직화된 후에 그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단결력도 점점 더 크게 만들면 일반 국민들 사실은 중도에 있거나 잘 모르거나 아직 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들의 어떤 그 에너지와 기운, 액션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 정권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자, 볼까요?
네, 박은정 검사님이 페북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박은정 검사님께서 페이스북 시작했다고 딱 뜨더라고요. 예. 그 페북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카운트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 박은정 검사님하고 패친도 많이 해주시고 힘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따가 이제 뭐 거의 또 한 1시간 정도 했죠. 30분 한 20분 정도 하고요. 방송. 오늘 바이바이송은 제가 보니까 지금 쫀쫀님 요즘은 노래를 이제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가급적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존 케이지 님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신청해 주셔서 수요일 날 할 예정이에요. 존 케이지 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 오늘은 샌드라 초이님 계셔서 샌드라 초이님 곡과 이너공주님 그리고 쭌쭈닝님 곡을 이따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준비를 좀 해놓고 어, 그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전제 처음엔 저 이걸 못했는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따가 오늘 저 세 분 거를 하기로 해서 세 분의 음악을 이따가 잠시 틀어드리는 거로. 저도 지금 잠깐 아까 열을 올렸더니 목이 약간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신청 안 하셨어요? 존 케이지님?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수요일 날 틀어드리려고 제가 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바풀님께서 오셨습니다. 닉네임이 너무 정겹습니다. 바풀님. 네, 어서 오십시오. 더 탐사 보시고 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레피리님께서 새 곡이면 좋네요라고. 존 케이지님, 수요일 날 빨간 장미를 틀까요, 말까요? 필프리시아님, 현실판 막장 드라마 맞습니다. 예, 믿어지지가 않죠. 예, 돌부처님께서 내일 틀으라고 하시네요. 아이, 그럴 순 없죠. 그럼 제가 알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부분은 뭐 다른 정치적인 큰 뉴스들은 여러분들 다 보셨고 또 다른 뉴스가 있었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뉴스가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 데이터를 어, 민간에게 푸른다는 거였어요. 연금, 의료, 부동산 관련되는 것들을 포함하는 10개 분야 데이터를 민간에 푼다고 했어요. 예. 내일이 수요일인가요? 내일 틀어야겠다. 그러면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존 케이지님께서 신청하신 거로 하고 그냥 틀겠습니다. 예. 이 이게 이유는 뭐냐면요.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이 안 돼요. 예.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예. 공공기관은 내일 화요일 지금 또 그렇게 제가 또 헷갈려갖고 내일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틀겠습니다. 수요일 날. 네.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민간기관과 협력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네들 일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협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민간기관 역시 공공기관과 협력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민간기관은 기본적으로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뭐가 남아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은 이익을 내면 안 되는 기관이에요. 협력이란 말은 안 돼요, 이게. 예. 희연아 공주님 신청곡 접수했습니다. 예.
사회복지 쪽에서는 민관 공공 협력이 돼요. 민간에서 민간업자가 예를 들면 시설 운영을 하고 그 시설 운영비를 공공이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민간에서 운영비를 다 안 써요. 운영비를 개인이 써요. 그냥 유용을 해요. 뭐 이런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감사를 끊임없이 해도 문제가 계속 존재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민관 공공 협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개방한다는 거예요. 올 11월 달부터. 물론 익명화 과정을 거친대요. 연금 관련되고 의료 관련된 데이터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예민한 거고요. 이거는 민영화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민영화 하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민영화 하면 전 진짜 1인 시위라도 할 거예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익명화 과정을 거쳐서 11월부터 뭐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 단체에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 정부를 상대로. 민영화 한다고 좋아. 데이터를 주는 거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좀 말은 좋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스스로 개개인에게도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의료 기록과 내 연금 관련된 기록을 다른 민간 민영 회사들이 가져가요? 걔네들이 뭘 할 건데 그거 갖고? 그걸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 작업인 거예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동산 관련된 통신 분야, 바이오 분야, 연금, 의료 분야의 데이터가 셋이 되면 자기네들 이를테면 민영화는 반드시 의료부터 시작을 하겠죠. 보험 사업들부터 그런 걸 만들어낸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죠. 예. 몇 살, 나이,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의료 서비스, 연금을 얼마 내고 얼마 받고 하는 것들, 그거 상호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연금을 얼마 받고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 거에 따라서 의료시설 얼마나 이용하고 의료비 얼마나 지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걸 이제 데이터 통계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또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쭉쭉 뽑아낼 수 있어요. 민간기관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익명화 과정을 이제 거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 11월부터 그걸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통해서 막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법사위를 저쪽으로 넘겨줘 버려갖고 그것도 참 한심한 짓이긴 한데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의회밖에 없어요. 막을 방법은. 그래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의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 민영화는 정말 제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저런 뉴스들과 이 민영화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 데이터를 민간의 회사에 준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처럼 그냥 뭐 협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한다? 아니에요. 예.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이건. 예.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건 사전 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추경호라는 기재부 장관 한심한 뉴스 또 나왔죠, 여러분. 한심한 뉴스. 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말 나왔죠,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왜 심각해졌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가
맡아야 할 빚을 국민들에게 다 지우게 만들었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 짐을 떠안게 만들었잖아요. 코로나 시작돼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재부 장관이라는 그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하나 나와갖고 국가 부채가 40%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많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홍남기죠, 홍남기. 예, 홍남기. 국가 부채 40%가 문제가 아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굉장히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몇 년을 거치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선진국도 국가 부채 비율이 100%, 200%까지 가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겨우 40% 지킨다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이 된 재난지원금의 비중도 매우 낮췄고 아예 집행을 안 했죠. 그 결과 국가 부채율은 40%로 했어. 밑도 끝도 없는 그 40%, 아무 의미 없는 40%예요. 아무 의미 없는 40%. 그렇죠, 제니아님. 결국은 그렇게 세이브한 돈을 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뭐 영빈관 만드는데 800억을 쓴다, 몇백억을 쓴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을 200 몇 억을 올리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이명박 때, 이 사람도 이명박 때 뭐 했던 사람이라고, 론스타에 관련된 뭐 그거라고 하더만요. 그쪽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뭐 이게 문제인데, 가계부채가 심각한 걸 어제 오늘 알았나요? 경제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제가 경제를 정말 어려워하고 이 숫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는 수포자, 소위 말해서.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듣는 뉴스만 정리를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건 아는데, 그게 새삼스러운 일인 것처럼 가계부채가 뭐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 속도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가계부채가 지금 바보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재부 장관이 그걸 뉴스라고 말을 합니까? 그걸 몰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정부에서 한 짓을 보면 자기네들 입속들만 채릴 뿐이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든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국민들의 짊어지는 빚이 얼마가 되는데도 신경 안 쓰고 지네들 개인 빚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 요만큼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뭐 가계부채가 뭐 그 기사를 봤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기재부 장관이 할 짓입니까, 그게? 예? 가계부채 심각한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들무새 하울님께서도 우상호, 박홍근, 민주당의 반역자들 당원들이 법사위원장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 넘겼다고. 예, 저도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예, 기다린다님께서도 저놈들은 수금이 목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주머니,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총리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건 대통령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 돼서 뭘 했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김건희 씨 관련된 뉴스만 나오고, 외국 나가서 망신당한 일만 나오고, 국내적으로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어디 사건 나면, 사고 나면 어디 그냥 가서 사진이나 찍고 그런 거지.
대통령으로서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뉴스를 봐도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씨가 한 거는 없어요. 예. 박물님께서 뭐 이렇게 아시는 가까운 분이 계셨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본부장 하셨는데 한국의 복지 정책은 엉망이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다고. 사실입니다. 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 쪽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위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기재부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백두산 천지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 참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너무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만 보고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의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예, 답답하고 깝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네. 기다린다님께서 제가 뭐 감히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냥 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마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노력을 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곡 연속으로 쭉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감을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또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방송에 송출되는 심경수 TV, 영어로 TV 이 채널과 여기 있는 심경수 TV, 요거 한글 TV, 심경수 TV, 한글 TV 요거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채널 제가 링크를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링크를 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그 채널도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이 여기저기 요 채널에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림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고정을 해놨거든요. 저 위에 있는 채팅창 위에 있는 요 심경수 TV 또 다른 채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라이브 방송을 당분간 전용으로 할 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더 늦기 전에요. 요 세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경수 TV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